겨울 폭풍으로 인한 백신 배송 지연으로 LA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백신 접종센터가 내일까지 폐쇄됩니다. 시정부는 모두 12,500여 명에게 백신 접종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려동물 입양이 급증하면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내면 동물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입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연방 국무부가 위안부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한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화성으로 향한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6개월 넘는 비행 끝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최첨단 핵 추직 로봇차로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급증한 아시안계 대상 혐오 범죄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안계 연방 의원들은 혐오 범죄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반려동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웃돈을 주고도 입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노린 반려동물 입양 사기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백신 배송이 지연되면서 LA 시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센터가 오늘과 내일 폐쇄됩니다. 주로 2차 접종을 담당하는 카운티 운영 접종센터들은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 첫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LA시의 주요 백신 접종센터들이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폐쇄될 전망입니다. LA 시정부는 겨울 폭풍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면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도착 예정이었던 백신 2만 6천 개와 다음 주 접종분 3만 7천 개가 발이 묶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week of February 15th, this week, we received 262,925 doses of vaccine coming into LA County. As we've mentioned, the snowstorms across the United States did impact some shipments. LA시가 직접 운영하는 다저스 스테디움과 샌퍼난도 파크, 그리고 링컨 파크와 피어스 칼리지 등이 폐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2차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LA 카운티 운영 접종센터는 이번 주말에도 예정대로 운영됩니다. LA시는 접종이 연기된 12,5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일정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보건국은 현재까지 카운티 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은 모두 167만 6,9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15.5%가 1차 접종을 마쳤고 고작 6%만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ve now administered more than 1.6 million doses of vaccine in the county. To date, a little bit over 1.2 million persons, comprising 15.4% of our LA County population, 16 and older, have received at least one dose of vaccine. 471,000 persons have received second doses, meaning that 6% of our population, 16 and older, has now been fully vaccinated. 보건국은 현재까지 카운티 내에서 167만여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지만 인종과 지역별로 접종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LA시 모바일 백신 접종팀을 접종률이 낮은 지역과 감염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겨울 폭풍으로 인한 백신 배송 지연으로 디즈니랜드 접종센터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에 8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다자 외교 회의 참석으로 국제 외교 무대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공동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G7 정상들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에 대한 지원금을 8조 3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빈곤 국가까지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4조 4천억을 추가로 내겠다는 겁니다. Around the world, make sure everybody gets the vaccines that they need so that the whole world can come through this pandemic together. G7 정상들은 또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이번 G7 회의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미국의 다자 외교무대 복귀를 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 포럼인 위넨 안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want a future where all nations are able to freely determine their own path without a threat of violence or coercion. G7 정상들은 올해를 다자주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질서를 흔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효능이 모두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영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입니다. 지난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온종일 썰렁하기만 합니다. 다른 백신에 비해 예방 효과가 낮은 데다 부작용 보고가 잇따르면서 거부감이 늘어난 탓입니다. 독일의 한 여론조사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고 다른 백신을 기다리겠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이 고령층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 성인으로 제한한 것도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보건부 장관이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장면을 공개하며 불신 해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J'ai accepté à l'invitation du directeur de l'établissement de recevoir la première injection du vaccin AstraZeneca. WHO는 지난 1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며 품질과 안전, 효능이 모두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거부감이 확산하는 건 정보 부족 탓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백신 제조 방식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통이나 오한 같은 경미한 부작용은 오히려 백신이 면역 반응을 잘 유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 거부감은 계속 확산하고 있어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반려동물의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분양한다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법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를 구입하려고 한 반려동물 판매 웹사이트를 찾은 50대 김모 씨. 김 씨는 품종이 귀한 고양이를 판매하는 업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디파짓으로 $500를 요구하고 그 다음 돈을 받지 못했다며 $300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 씨가 구입하려고 하던 고양이 가격은 $2,500. 값비싼 고양이라 대수롭지 않게 송금 플랫폼 젤페이를 통해 총 $800를 송금한 겁니다. 가족이 하는 비즈니스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업자는 디파짓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반려동물 판매 신종 사기입니다. 사기범은 고양이를 택배를 통해 보냈다며 도착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이메일로 보내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고양이를 보낸다고 주소하고 이름 주소 정확히 알아야 된다, 무슨 레지스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이름 주소까지 다 줬는데 그것도 지금 좀 찝찝한 거지, 이제 한마디로 다 주고 나니까. 비즈니스 개선협회 BBB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3,969건의 반려동물 사기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총액만 $3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It's no longer a trend. It's now a situation, a growing problem. At the very least, ask for video chat, something that can prove that the seller has the pet in their possession. 비즈니스 개선협회는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직접 가서 판매자와 대면에 구입하는 것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텍사스주 등 중부와 동부 지역을 강타한 한파로 지금까지 모두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정전 사태로 인한 저체온증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현재는 텍사스주 대부분 지역에 전력이 복구됐지만 한때 450만 가구가 혹한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기는 다시 들어왔지만 식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수도관 동파 등으로 160여 개 카운티 1,440만 명에게 수도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과 관련해 연방 국무부가 위안부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한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먼저 미국은 강력하고 생산적인 한미일 3자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강화를 외교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 위안부 논란이 걸림돌이 되는 걸 경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한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중국 정부도 역사 왜곡에 반대한다며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强征慰安妇是日本军国主义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对亚洲等受害国人民犯下的严重的反人道的罪行。 시민단체들과 미국 내 한인단체들의 청원운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사과와 논문 철회, 징계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2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탄대회도 할 수 있고 성명서를 낼 수 있지만 그 하버드 대와 그 학술지 편집부에 가야지 그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뜻이. 하버드대 동료 교수들의 비판 성명에 이어 미국 내 다른 대학 교수들도 잇따라 반박 논문 등을 준비하고 있어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화상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6개월 넘는 비행 끝에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최첨단 핵추진 로봇차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미래 유인 탐사를 준비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음속의 16배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퍼서비어런스는 낙하산을 펴고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했습니다. 6개월여 동안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안착해 세계야 안녕이라는 메시지와 착륙 지점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Every yard on the surface of Mars is a yard of Mars sample return to go collect these precious samples and bring them back to Earth. 핵추진 로봇 자동차 퍼서비어런스가 토양과 암석을 채취해 분석한 뒤 보관하면 앞으로 10년 뒤 다른 탐사선이 화성으로 날아가 지구로 샘플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퍼서비어런스에 실린 소형 헬리콥터는 화성에서 첫 동력 비행도 시험합니다. It's involve really understanding Mars and the evolution of Mars and whether there was life, ancient life, but also preparing for eventual human missions to Mars. 미국 탐사선이 화성 착륙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유럽연합 등 6개 나라가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지만 착륙에 성공한 것은 미국뿐입니다. 현재 화성에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보낸 탐사선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2026년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공언하는 등 화성 탐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최근 아시안계 혐오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인 앤디 킴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을 포함한 아시안계 연방 의원들은 의회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명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소속 연방 의원들. 아시안 혐오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시안계 혐오 범죄는 우연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아시안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3,000건이 넘게 신고됐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맞물려 아시안계에 대해 반감이 증폭하면서 혐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의회가 증오 행위를 금지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조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릴린 스트레이클랜드 하원 의원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혐오 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시안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 급증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연합은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31만 5천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 무려 15% 가까이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05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영향으로 외곽 지역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재고 물량 부족과 역대 최저치인 모기지 금리가 구매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LA시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인타운도 집중 단속 지역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는 5월 26일부터 5일간 라스베가스에서 LPGA 대회를 개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번 대회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소유의 섀도우 크릭 골프 코스에서 진행되며 LPGA 정상급 선수 64명이 출전해 총 상금 150만 달러를 두고 우승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주말 LA시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경찰국은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에 플로렌스 블루버드와 센트럴 블루버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루버드와 그랜 애비뉴, 선셋 블루버드와 오렌지 그로브 애비뉴에서 음주와 약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에서 가양 담배 제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로써 오는 9월 16일부터 멘톨을 포함한 가양담배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자민 체 판사가 레오니아 타운 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타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취임 선서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2020년 테너플라이 타운 법원 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펠팍 교육위원회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접종센터 4곳을 오픈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는 월요일부터 델타 비행 박물관과 알바니 조지아 임업 커미션, 하버샘 카운티 박람회장, 그리고 메이컨 파머스 마켓에 대량 백신 접종 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안 혐오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데니엘 데이킴 등 할리우드 배우들도 분노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할리우드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인사이드 할리우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급증한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 할리우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겸 배우인 한인 데니엘 데이킴은 미국과 호주 등 다양한 언론에 출연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Those of us in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know that this has been going on since last March. It shows up almost daily in our news feeds, and yet, despite our pleas, nothing has really been done, and no one has really amplified this issue. 데니엘 킴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조차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이라며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I got so upset and I was very emotional, and a friend of mine, Daniel Wu, who also is very passionate about this issue, and we connected, and I just said we have to do something more than just tweet about it and speak about it. This has been going on for too long, and enough is enough.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나 콩플루라고 칭한 이후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는 뉴욕주에서만 무려 1900%나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바이든 정부가 인종차별 범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Those are just facts. You can draw a direct line from that kind of language to these kinds of incidents. As far as the future and where we are now, I think it's a big step that President Biden used an executive order to denounce this kind of crime and this kind of hate toward Asian Americans.
the very beginning, I realized I saw the world differently than everyone else. 영화 랄라랜드 속 사랑스러운 배역을 맡았던 배우 엠마 스톤이 180도 변신했습니다. But I wasn't for everyone. 디즈니 클래식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메이션의 6개월인 악녀 크루엘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크루엘라입니다. The puppies, darling.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엠마 스톤의 악랄하고 반항적인 모습에 팬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봉하기도 전부터 여자 버전 조커라는 별명을 얻은 영화 크루엘라는 오는 5월 28일 개봉합니다. 바니와 친구들에서 아역으로 데뷔한 가수 데미 로바토. 지난 2018년 LA 자택에서 마약 받아보경으로 쓰러져 충격을 줬습니다. 로바토는 이후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고백하며 마약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데미 로바토가 겪은 일을 담은 유튜브 다큐멘터리 시리즈 댄싱 위더 데뷔는 오는 수요일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가수 카니에 웨스트와 모델 킴 카다시안이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킴 카다시안의 변호사는 오늘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둘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카다시안이 양육권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지난 여름 카니에 웨스트의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게 이혼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은 재산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재산은 올해 1월 기준 13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뮤지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을 떠나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인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둘째 임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태어난 첫째 아들 아치에 이어 두 번째 아이로 아직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왕위 계승 서열은 8위가 됩니다. 할리우드 출신 여배우인 메이건 마클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유산을 겪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버킹엄궁 대변인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왕세자를 포함한 왕실 구성원들이 메건의 임신 사실을 매우 기뻐하며 부부의 행복을 빌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할리우드였습니다. 네, 정치권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들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거짓 해명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판사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린 건 정오쯤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4일 퇴근길에 고개를 숙인 뒤 보름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현직 판사가 탄핵 소추된 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고 자신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초 법원장 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할 거라는 대법원 측 예상도 빗나간 대법원장의 기습 사과문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퇴 요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퇴 거부를 공식화한 대법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우호적인 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계속 맡도록 했다며 이런 게 인사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단주와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관 내부 게시판엔 대법원장의 사과문에 별 반응이 없지만 거짓 해명 논란에서 법관 인사의 편향성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는 잠재된 불만 상황이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 하나로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여권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틀째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안에서는 사태를 말리자는 쪽과 그만 붙잡자는 쪽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부터 휴가를 떠난 신현수 민정수석.
그를 설득하기 위해 여권 고위층이 나섰다고 여당 대표가 귀띔했습니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영향력 있는 현직 여권 인사들이 신현수 수석을 설득 중이라며 어떻게든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가운데 신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설득에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반면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사이를 굽히지 않는데 붙잡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만류에 나선 분들도 있지만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신 수석은 휴가원을 내기 전날인 17일 밤에도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들과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핵심 관계자는 참석자들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신 수석을 강도 높게 설득할 수 있는 분들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청와대로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도시락 오찬을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 수석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하는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만 하루에 3-4천 개에 달하는 신고 건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정치권까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혐오 범죄를 우려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 자신 또는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분명히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빈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